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의 김재현입니다. 이번 연구는 공동 연구자로 곽덕주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발표할 연구 주제는 존재론적 교육으로서 글쓰기적 그리기, 장링 낭시의 코르푸스 개념을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네 가지 커다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왜 존재론적 교육인가? 그리고 왜 장릭 낭시의 사유를 연구하는가? 낭시가 사유하는 몸은 어떻게 글쓰기와 그리기의 개념으로 해석되는가? 그리고 글쓰기적 그리기의 교육 실천적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존재론적 교육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존재론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온, 존재자, 그리고 로고스, 이성 혹은 말을 의미하는 이 뜻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중세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존재 및 존재자 그 자체에 관한 탐구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물의 시초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물의 존재의 선행에서 존재하는 힘, 신들에 의한 신화적 해석을 하지 않고 사물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전체적인 추구로 접근하는 탐구를 말합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존재에 대한 문제를 있다라는 말로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존재자의 있다라는 말은 완전 무결한 것으로서 사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불완전한 존재자는 모두 비존재자로 여겨졌고 이는 무우주론, 즉 우주의 실제성을 부정하고 절대자의 가상으로 보는 이론에 귀결됩니다. 플라톤은 생성소멸하는 세계 안의 모든 존재자를 어떤 의미에서 존재한다고 보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가의 문제로 보았는데 이것은 비존재의 문제로 파악이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재는 비존재가 있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존재와 비존재는 서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플라톤은 존재의 시연으로서 이데아를 상정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는 존재 본질과의 연관에서 문제시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있다라는 개념에서부터 있는 것, 그리고 있는 것은 그 무엇에 관한 것이고 그 무엇은 곧 그 존재 본질의 문제에서부터 연관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재 본질은 항상 어떤 류 안에 있는 것인데 여기서 있다라는 수로는 모든 류에 속하는 존재 본질의 수로가 되므로 있다는 카테고리의 범위를 늘 초월하는 것이 됩니다. 있다라는 수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것이 어떤 뜻을 가지며 어떤 원리에 입각해 있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자인 한에서의 존재자의 원리학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을 제1철학, 후에는 이것이 형이상학이라고 이름이 지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 최초의 존재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재론은 세계의 궁극적 근거를 연구하는 형이상학 계보와 연관이 있습니다. 중세 존재론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신학자 혹은 스콜라 철학자의 연구를 통해서 신학적 창조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과 결합하여 새롭게 해석되었는데요. 신은 존재 그 자체, 즉 존재의 작용 그 자체가 그 존재 본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 세계의 존재는 각 존재에 따라 서로 다른 존재 본질을 지니는데 그러나 그 존재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인 존재 그 자체의 원인 지어져서 존재한다고 중세의 어떤 창조론, 신화적 존재론은 신학적 존재론은 설명을 합니다. 근세 철학의 인신론적, 관념론적 경향은 존재 문제를 철학의 주제로부터 멀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경향은 20세기 전반기 이래 실존론적 혹은 형이상학적인 철학에 의해서 시정되기 시작하였으나 하이데거가 이 편향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존재 물음을 철학의 주요 문제로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존재론의 기원 및 변천사는 교육의 근본적인 탐구 문제가 존재자가 도대체 무엇으로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하는가의 문제와 항상 연관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존재론적 교육은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스스로 문제 삼고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적 문제의식은 존재 그 자체를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기보다는 우리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근대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우리 교육의 지향성을
객관화된 사실로서 세계를 탐구하는 방식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문제에 몰두하는 경향성을 갖게 만듭니다. 현대사회가 특히 주목하는 인공지능 및 인간과 비인간 존재에 관한 유물론적 탐구는 기존의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되어 온 형이상학을 비판하되 여전히 물질만으로는 해명하기 어려운 인간적 존재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후기 근대 교육에서의 가르침은 인지적 자아를 넘어서 존재론적 자아를 일깨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곽덕주는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신과 고유한 관계를 맺는 자아를 자학하는 것에서부터 서로가 각자 그러한 자기관계의 내면적 깊이를 갖는 존재라는 상호 공존의 가치를 자각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시대가 요구하는 복합적인 존재에 관한 여러 학문적 연구의 계보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 존재의 실존에 관한 문제를 교육의 맥락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현대에서 비판받고 있는 기존의 휴머니스트 담론 및 형이상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 이론에 대한 탐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휴머니즘이 맞이하고 있는 혼재된 개념체계의 근본적인 교육적 문제를 제안한다는 차원에서 이는 또 다른 현대교육 이론적 틀의 가능성을 모색해 봅니다. 왜 장링 낭시의 사유를 연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해볼 수 있을 텐데요. 낭시는 무위의 관계로서 몸 영혼의 존재론을 통해 신체와 정신의 이원론이 갖는 모순을 해체적으로 분석하고 물질적 차원까지 파고들어 인간 존재를 탐구하되 여전히 공동의 존재로서 인간됨의 교육적 의미를 통찰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합니다. 최스라는 이런 낭시를 공동체에 대한 사유가 급격히 축소되어 온 포스트 모던의 사상적 경향을 극복하고 개별적 차이를 억압하지 않는 공동체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사유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 연구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낭시가 작업한 저서는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재까지 국내에 번역된 그의 저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편이고 또 특히 교육학계에서 낭시의 사유를 어떤 교육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그런 논문들도 아직은 미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낭시가 사유하는 몸은 어떻게 글쓰기와 그리기의 개념으로 해석되는가? 먼저 글쓰기와 몸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낭시의 글쓰기를 통한 사유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모두 하나의 명료한 의미로 취합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글쓰기를 통해 고정된 의미의 글에서 벗어나는 방식의 글쓰기를 하는 것인데요. 낭시는 이렇게 기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재 및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우리 무의식의 통념 그 자체를 해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론적 사유의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낭시에게 기호작용으로 사유하는 몸은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고 대립시키는 모순적 구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코르푸스, 복수성을 가진 자료체로서의 우리 몸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는 몸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신화를 만들어내는 기호로 작동하는 문학의 몸이 아닌 기타라는 몸, 혹은 또 다른 문학의 몸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기타의 의미는 곧 몸의 존재론, 그 자체의 문제로서 낭시는 몸의 존재론을 존재의 기탈로 바라봅니다. 이는 실제, existence라는 단어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바깥을 향해 있는 것으로서의 existence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기타의 방식으로 존재하듯이 존재론적 글쓰기는 우리 몸을 바깥으로 기입하는 사유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몸을 아예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듯이 탈기입으로서의 글쓰기는 여전히 글로서 기입하되 쓰기를 통해 끊임없이 글의 의미를 고정된 의미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사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낭시는 의미의 차단에 접촉하는 몸을 말하며 비육체적인 것과 몸의 접촉이 어떻게 가능한지, 즉 글쓰기라는 정신적, 영적 혹은 육체적 행위가 어떻게 이 두 영역, 몸과 영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만드는지를 분석합니다. 이는 곧 낭시의 언어로 영혼에 대한 이해를 몸이 자기 자신과 갖는 관계라고 설명한 것이기도 한데 우리 몸은 그 자체의 구조에 의해서
저 자신에 대해 저 자신 안에서 이루는 타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유되는 낭시의 몸 글쓰기는 몸이 저 자신에 대해 가지는 차이로서의 영혼이 자기 자신의 타자성과 접촉하는 관계를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행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낭시는 이를 통해 우리 몸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몸과 영혼의 관계를 자기와의 관계로 분석하되 그것은 언제나 스스로를 바깥에서 감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쓰기는 몸이 영혼이라는 형태로 스스로를 바깥에서 감각하는 방식으로서 자기 접촉을 시도하는 존재론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낭시는 몸의 형태로서의 영혼에 관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를 참조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몸과 그리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리기는 유한한 존재로서 몸이 느끼는 결핍의 상태에서 촉발되는 행위인데 낭시는 이것을 존재론적 차원의 즐거움이 추동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기는 형태를 여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태는 앞서 언급한 몸의 형태로서 영혼을 은유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그림이 아닌 그리기의 몸짓을 통해 어떠한 형태를 계속해서 여는 행위는 곧 몸의 형태를 여는 것, 즉 실존적으로 영혼의 열림을 촉발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태를 그리는 것이 아닌 형태를 여는 그리기는 기존에 우리가 형태에 부여한 규범적 조건들로부터 형태의 가능성을 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기는 대상 혹은 인물의 본질적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형태의 비폐쇄성과 비전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인간의 실존을 응축한 것 같은 형태의 조형 작품으로 잘 알려진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그리기를 통해 형태를 완성하는 것이 아닌 형태를 열어가는 자신의 실존적 몸짓을 포착하는 방식의 그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낭시가 사유하는 그리기의 존재론적 의미는 형태의 윤곽이나 부피를 만들어가며 끊임없이 형태의 경계를 따라가는 몸짓 그 자체를 실제적으로 감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글쓰기적 그리기의 교육 실천적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낭시는 글쓰기적 그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용어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주로 시각예술과 텍스트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용어는 연구자가 낭시의 존재론적 몸 개념을 기반으로 그가 분석한 글쓰기와 그리기의 개념을 교육의 맥락에서 연관시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육 실천의 맥락에서 글쓰기만으로 혹은 그리기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존재론적 교육의 확장 가능한 개념을 명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기적 글쓰기가 아닌 글쓰기적 그리기로 그리기라는 것을 우선적 실천 행위의 용어로 선정한 것은 인간의 원초적 실존 감각이 기호화된 문자 이전에 현상 그 자체를 마주하는 이미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 둘의 상관관계는 사실상 무의의 관계에 가까우며 이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글쓰기적 그리기는 근본적으로 존재론적 결핍에 관한 에로스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교육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 덕으로서의 좋은 것과 늘 함께하고 싶은 에로스의 성격을 숙고해 볼 때 글쓰기적 그리기는 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좋음을 향한 실존적 몸부림에 가까운 실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추구되는 덕목은 플라톤이 말하는 천상의 에로스, 즉 육체를 부정하고 영혼만의 초월적 자아를 통해 접근하는 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한한 코르푸스, 몸 영혼의 자아가 자신의 내재적 사유의 한계를 바깥에서 감각하는 방식에서 마주하게 되는 덕목을 말합니다. 글쓰기적 그리기는 이러한 존재 방식으로서의 덕을 실천해보는 교육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쓰기적 그리기에 관한 연구는 다음 항목들에 관하여 교육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에서 실존의 문제를 접근하는 기존의 형이상학적 전통과 포스트 모던의 비판적 관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사유 방식으로 현대의 존재론적 교육의 개념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사의 실존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학생의 실존 문제를 함께 감각적으로 탐구하는 교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성의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실제적으로 감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교육적 개념을 탐색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